자, 고지 방법입니다. 자, 고지는 동그라미 2번을 가보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 사전고지라 합니다. 반드시 사전고지를 해야 되는데 법조문 가보면 자, 2항 검사 경찰은 자, 1항에 따라 알려주었을 때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이거 기재 안 하면 이 친구들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 자필, 그리고 기명, 날인, 서명 다 받아야 돼요.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확인 절차를 밟지 않죠. 그러면 뭐라고요? 위법 수집 증거가 된다고요. 위수 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를 못 씁니다. 증거 능력이 상실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됐고, 그리고 밑에 관련 판례 보면 자, 그 문서가 서류가 수사기관에서 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형식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진술조서라든지 진술서, 자술서라는 등의 형식을 취했다 할지라도 밑에 보면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이 피의자의 지위는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 할지라도 밑에 형식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형식설이 아니라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자신과 제3자가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제3자의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 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 나오죠? 이 실질이 피신조서의 성격을 띈다면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해야만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전부 다 실질설입니다. 됐고, 색깔 칠해 드릴게요. 이렇게 실질이 뭐다? 피신조서의 성격을 띈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앞에 말씀드렸죠, 여기 확인 절차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의 판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여부를 질문하더라도 밑에 그 답변이 그리고 기명, 날인,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도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밑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방금 읽었듯이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고지하면 됩니다. 신문시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경질됐을 때는 다시 고지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는데 역시 공판 절차를 갱신하잖아요. 즉 경질되거나 갱신하거나 하면 다시 고지를 해야만 됩니다. 갱신은 뭐야? 갱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진술거부권은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으로 고지를 해야만 됩니다. 그 말이 뭐야? 이게 바로 확인 절차 밟는 거야. 확인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가 명시적, 적극적. 왜 다 전부 다 자필, 서명, 기명, 날인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 뜻입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 아니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고지를 해야 하는데 고지하지 않았지. 그쵸?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됩니다. 임의성이 뭐야? 임의성이란 말은 진술할 때 뭐 강요가 없어. 뭐 폭행, 협박, 강요 이런 게 없어. 그 말이 임의성이 있다는 말이야. 자기 스스로 얘기했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라면 증거로 못 쓴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수십 번 출제됐죠. 자, 그 밑에도 역시 진술조서의 성격을 띈다면 밑에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지를 해야 함에도 역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로 못 씁니다. 됐죠? 다음 판례. 자, 진술거부권 고지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피의자의 지위는 언제 생기냐 이거예요. 피의자 지위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피의자의 지위가 생깁니다. 그런데 피의자에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요.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증거 능력을 부정할 건 아니다 이거지. 그쵸? 그러니까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고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야? 그게 참고인이지. 그쵸? 참고인에게 조사한 경우라면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색깔 칠하시고 여기 색깔 칠하시고 여기 색깔 칠하시면 돼요. 앞 페이지에서는 여기 색깔 칠하시면 돼요. 행사 효과. 자, 진술 거부는 피의자 피고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서 법적 제재를 하면 안 됩니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불이익 추정도 안 돼요. 이것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불이익한 간접 증거로 삼거나 함부로 유죄처형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보통 진술거부 행사하는 것이 다 뭐예요? 다 불이익하니까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더라도 간접 증거로 삼거나 함부로 유죄처형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형 판단. 말씀드렸듯이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안 되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체크하세요. 자, 진술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긴다든지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때는 가중적 양형이 될 수 있어요. 형을 세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도 보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짓 진술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진술 거부권 범위에 포함돼요. 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극적 행태잖아요. 소극적 행태이기 때문에 이건 봐줄만 하다는 거예요. 이건 봐줄만 한데 그게 밑에 보면 그 범위를 넘어가요. 그 진술권 범위를 넘어서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긴다. 법원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거죠. 법원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이런 시도. 이것은 뭐야? 소극적이 아니지. 이건 뭐 법원을 오도한다는 게 뭐야? 증거 조작한다든지 증인을 매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가 되겠죠. 그치? 그랬다면 이건 안 봐줍니다. 이때는 형을 세게 때립니다. 가정적 양형을 내린다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만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거 봐줄만 하다. 동그라미입니다. 봐줄만 하다. 근데 적극적 법원 오도 이런 말 하면 가중사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련 문제 봅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이죠. 그래서 포기 안 돼요. 포기는 안 된다는 게 다수견해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행정상의 단속 목적을 위해서 각종 행정법규가 일정한 기장 의무, 보고 의무, 신고 의무,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알죠? 그치? 많이 우리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지? 이런 거 의무하라 이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술거부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2번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여기 교통사고 신고 의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벌칙으로 강제합니다. 이것이 진술거부권 침해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헌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죠.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그 미신고했다면 그것을 이유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그건 침해라는 거지. 그치? 침해라는 거지.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가 에게 신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요. 그치? 내가 행인을 치었다. 차 사고를 냈다. 부담시키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이 50조 2항 111조 3호인데 여기 3호가 그거죠? 3호가 벌칙 조항입니다. 자, 이것은 피해자가 부상 입었죠? 그리고 뒷차도 막 막히죠? 뭐 2중, 3중 막 연쇄추돌 나잖아요. 그치? 이것은 교통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을 치웠네, 사람 지금 뭐 죽었네, 살았네, 뭐 차가 사고가 연쇄추돌 나왔네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은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걸 미신고하면 처벌됩니다. 뭐 뺑소니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가중처벌되는 거죠.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형사책임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신고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신고 의무 요것만 신고하면 됩니다. 객관적 내용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뭐 도로교통법 나와 있는데 도로교통법이든 어떤 법이든 형사책임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것은 합헌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범죄 사실일 때에는 이건 형사책임이잖아요. 형사책임 관련해서 적어볼까요? 형사책임 관련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부분은 그 미신고하였다 해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이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진술거부권 침해가 되지만 도로교통법상 객관적 내용만 신고하는 것은 합헌이고요. 형사책임 관련해서 신고하지 않는 것은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것만 되고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미신고해도 됩니다. 요걸 만약에 신고하라 그랬다고 하면 그거는 위반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내용이고. 됐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대충 이해하게끔 설명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세히 좀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제가 좀 잘 됩니다.